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는 귀신이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길고 무서운 공포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캠핑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 좋았습니다. 우리는 캠핑장 한쪽 구석에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숲속은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예전에 이곳 근처에 살았다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한밤중에 그 집 주변을 배회하는 여자의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들 한층 긴장하면서도 반대로 꼬리를 무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청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 가끔 먼 곳에서 여자의 웃음소리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폐가를 찾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캄캄했고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잡고 조심스레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드디어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겁주려 장난을 치면서 용기를 내어 폐가로 다가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갑자기 저기 봐 하고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분명히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것이 눈을 번쩍 뜨며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캠핑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숨을 고르며 방금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장난이라고 우기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다시 그 폐가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텐트 안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몰려오는 두려움의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캠핑장에서 돌아온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그 폐가에 관한 소문과 이야기를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몇십 년 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던 한 여학생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의 영혼이 이곳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이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장이나 허구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공포 체험담의 일부입니다. 과연 그 밤 우리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떠돌아다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기묘한 게스트하우스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된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돈다.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한결같이 겪은 신비한 경험 때문이다. 주인공인 민수는 번아웃을 겪고 한적한 곳에서의 휴식을 원하던 차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알게 되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객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민수는 며칠간의 예약을 잡고 서울을 떠나게 된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민수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넓고 음산한 분위기에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도시와는 다른 조용한 매력에 금세 적응하게 되었다. 첫날 밤 민수는 도착에 피로를 잊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새벽 2시 즈음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다른 손님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는데
어둑한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함만이 그를 에워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침 식사를 하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문득 그 이야기를 꺼냈다. 웃는 얼굴로 응대한 아주머니 누나.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오래된 집이라 소리가 나는 걸 거예요. 하고 대답했다. 그 말에 안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불안한 기분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신경을 가다듬고 있던 중 다시 한번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희미한 중얼거림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분명히 누군가가 복도에서 웅얼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가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섬뜩해진 민수는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잠을 청하려 했으며 돌아 누운 민수의 귓가에 그 웅얼거림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돌아가, 여기서 나가. 당혹스러움에 민수는 다시 전등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 가지 눈에 띈 것은 그가 온라인에서 본 사진 속 훈훈했던 방의 느낌과 달리 벽지 곳곳이 이상하게 벗겨져 있고 특히 창문 틈에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수는 한적한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주민은 민수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묘하게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 집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네. 원래는 잘 나가는 펜션이었지. 그런데 몇 년 전 주인이 사고로 죽고 나선 그때부터 이상하다던데.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겪은 일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그날 밤 민수는 더 이상 그 방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리고 몸을 부딪혀도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던 찰나 바로 뒤에서 제발 도와줘. 여기서 좀 꺼내줘. 라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민수가 두리번거렸지만 방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민수는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민수는 방 안에서 기이한 흔적을 발견했다. 거울과 창문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민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날로 그곳을 떠났다. 시간이 지나 민수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얼마 후 영구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로도 그 시골길을 찾는 사람은 드물어졌다고 한다. 민수는 그 경험이 그저 우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밤이면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상한 게스트하우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가며 아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채로 미스터리 속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몇십 년 전에 폐교된 이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 중 몇몇이 실제로 밤에 그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인 영수는 특히 모험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 중에는 영수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그들 모두 이런 모험을 통해 얻을 스릴을 기대하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으스스했습니다. 교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주변의 초목들은 오래된 건물을 거의 삼킬 듯이 무성했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를 켜서 학교의 입구를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 오래되어 보여 곳곳에 스산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교실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복도에는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들려온 발소리와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동요하기 시작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는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폐쇄된 강당이었습니다. 문은 절반쯤 닫혀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 흑백처럼 보이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뭉쳐서 강당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 옛날 학교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커다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는 하얀 복장을 한 여인이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아노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였으나 음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여러 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발화된 것은 불분명하고 희미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영수와 친구들은 그 순간 어떤 억압된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충동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당의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모든 것이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서로를 부르며 허둥댔지만 어느새 강당의 온기가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스산한 기운이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소리가 이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확실했으며 그 소릿결은 애처롭고 슬펐습니다. 그러한 선율 속에서 영수는 무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전에 이곳에 다니던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곳에 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뜻밖에도 영수는 마음 깊이 그 여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사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그녀의 눈에서 안도의 미소가 살짝 스치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강당의 문은 다시 열렸고 그들은 얼어붙은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마치 같은 꿈을 꾼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영수와 친구들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그 경험은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 후로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날 밤 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그 피아노 소리와 눈물 젖은 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슬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